안녕하십니까, 김정용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금 붙고 있는데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어느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판세로 봐서는 보통 여론조사가 두 자릿수 가까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이때도 거의 한 달을 남겨놓고도 두 자릿수 숫자로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아직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올 초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무너지고 이제는 두 자릿수 가까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더 가봐야 되겠지요.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 일본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원할 것인가, 바이든 후보를 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번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찬성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72%가 당선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72%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일본이니까 오늘의 주제의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최근에 2020년 5월 달에 NHK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답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54%. 그렇다면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꼴찌입니다. 2%. 자, 이번 대선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가장 인기가 없는 꼴찌 대통령 트럼프가 붙기 때문에 이 일본인의 마음은 당연히 바이든 후보 쪽에 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좋은 것은 아마도 이 친근한 이미지도 있겠지만, 2016년 5월 달에 원폭이 투하됐던 그 히로시마에 가서 사죄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게 해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 이러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에 일본 국민 94%가 지지를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인 2018년도에도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가서 그 방위를 해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반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차갑고 좀 에로건트한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일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일본 정부가 많이 소가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에 올인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여론조사에서 한 달을 남기고 두 달을 남기고 대부분 두 자리 숫자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내각에서도 클린턴 쪽에 배팅을 해야겠다, 힐러리 클린턴 쪽에 줄을 서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2016년 9월에 미국에 갔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여일 앞두고,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이런 조금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만큼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확신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2016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아베 수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전화 걸고 측근을 특사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일주일 만에 11월 16일 날 뉴욕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만난 외국 수상이 바로 아베인 것이죠. 그만큼 아베 수상이 급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배팅을 했기 때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급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많이 만난 정상이 아베 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프도 많이 치고 이렇게 잘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에게 많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PP라고 해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과 함께 이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은 더 많은 수출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조약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EPN이라고 하는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고 하는 미국 주도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즉 오바마 정권 때 일본 주도로 태평양 대중국 전략을 짰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대중국 전략을 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또 여기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배 이상을 요구했죠. 지금까지 한화로 한 2조 정도를 일본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0조 가까이 부담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G7의 멤버였던 일본이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G11, G12로 늘리면서 일본의 숙적인 한국을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요. 일본이 평소와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G7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도 일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좀 뭔가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일본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과 아베 내각은 북한이 중국과 또 어찌 보면 한국까지 묶어서 이 미국에 대해서 대항을 해오게 되면, 거기에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으로 받아치면서 일본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일본을 군사 대국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일본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친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일본에게 썩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간의 어떤 색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일본 내각에, 일본이 나아갈 길에 더 유리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공화당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죠. 경제 분배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라든가 성차별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평화, 민주주의, 인권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번 그 흑인 사망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민주당이 신경을 더 많이 쓰죠. 좋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사실 민주당의 표가 되는 이슈이기도 한 것이죠. 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인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약간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우방국 넘버원 파트너인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국제 문제에 좀 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는 일본에 맡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관료 중심으로, 또 관료들과 친한 친일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정책을 펴는데 용이하고
일본의 입맛에 맞게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아마도 일본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국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힘의 균형, 힘의 논리. 처음엔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 하다가 북핵 문제가 나오면 야, 니네 체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일단 북핵부터 포기해라.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나갑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에서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에 가깝다고 굉장히 멀리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공화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 세력이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주는 것이죠. 상당히 실질적이고 또 힘의 논리, 미국 국익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뭘 했습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체제 반대쪽에 있는 공산주의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막았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를 키워줬습니다. 또 같은 민주 자본주의 체제인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힘이 세지니까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손을 한번 봐주고 주저앉히게 되는 것이죠. 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G7, G8에 러시아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심지어는 G11에 한국도 끌어들여서 견제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공화당 정권에서는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북한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도와주고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공화당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북한, 이 한반도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은 일본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좀 더 위험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내면에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생각, 좀 더 일본을 경계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은 중국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벌써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 재벌이 그때 했던 얘기가 1989년도에 일본은 미국의 피를 조직적으로 빨아먹는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모두 2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2016년 대선 기간에도 주일 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주겠지만 아마 미국에서 싸움이 나면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경만 할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까지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놀라웠던 얘기는 2018년 6월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2018년 6월 정도면 상당히 두 정상 간이 친하다고 할 시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한 것을 기억한다. 근데 이렇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하긴 하지만 이 공화당 지도자들, 이 공화당의 색깔은 체제를 떠나서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또 힘의 논리가 어떻게 가는가, 미국의 패권에 무엇이 걸림돌인가 이런 것을 상당히 냉철하게 본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일본 국민의 밑바닥 정서부터 일본이 가야 할 길, 일본이 보통 국가를 통해서 군사 대국화를 하고 또 중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또 일본의 어느 정도 의존적인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이,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일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미국의 마음 한 구석에는 중국도 위협적이지만 언젠가는 일본도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큰 대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은 공화당 정부 내에서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일본이 커지게 되면 한반도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공화당 미국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아마도 오바마 시절처럼 전략적 인내, 즉 북한이 북핵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커다란 움직임이 없는 밋밋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순간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많이 자극하고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 상당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즉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밋밋한, 그리고 일본 중심적인 아시아 외교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한반도에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일본 국민들도 또 일본 내각 사람들도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함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